여기 그라나 추가요. 소란스러운 공기를 헤집고 주문을 외치는 파동이 더해집니다. 소복히 내린 글꽃이 쌓인 글들을 차례로 덮으면 밑에 깔린 것들이 한마디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주문을 받은 이는 침착합니다. 글이 쌓일수록 밑에 깔린 것이 빛난다며 타이르고 있죠.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소복히 쌓인 글들, 소소한 추억들. 그걸 바라보는 저는 2018년 10월 27일에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씀의 별놀말의 첫 번째 씀 라디오입니다. 중학교 3년을 보내면서 저의 서랍엔 수많은 글들이 쌓였습니다. 그 글들은 지금 저의 문서 서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죠. 제가 사랑하는 중앙기독 중학교의 국어 수업. 날이 좋을 때는 밖에 나가 시집을 읽으며 시를 창작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손생희 국어 선생님을 통해 달게 맞이했습니다. 또 교내외 다양한 글쓰기 활동에도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그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다섯수레라는 이름의 독후감을 여러 편 남겼죠. 중요한 순간 그리고 중요한 배움을 잊지 않고자 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끄적이며 필기하는 제게 쓰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쓰다고 느끼던 삶이 어느 순간 쓰는 삶을 통해 치유받았으니까요. 중학교 1학년, 은둔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업과 친구 관계 가운데 격동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바라보며 꿈, 소명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사춘기는 다소다난했던 것 같아요. 본디 사춘기는 생각 많고 외로움도 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춘기는 생각사, 봄춘이 더해진 시기입니다. 악동 뮤지션은 사춘기를 생각에 봄이 오는 시기라는 그들만의 시선으로 풀어냈었죠.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것이 애매한 시기. 그러나 저는 이 시기를 그저 지나가는 한 차례의 파도로만 여기고 싶지 않았어요. 소중한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겪는 소중한 사춘기. 그래서 글을 쓰며 꿈을 키우고 소중한 글꽃들을 만들었죠. 당신에게도 사춘기라는 시기를 함께 지새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와 같은 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언가가 어떤 것이든 당신의 사춘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것이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면 실로 고마운 것입니다. 당신의 사춘기에 씀이라는 녀석이 무언가로 인해 위로받고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난 아파서 사랑받을 수 없었던 내가 너무나 싫어서. 엄마는 아빠는 다 나만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만 뭐라만 가. 어떡해 어떡해 시간 이야기라는 말이 내게 정말 맞더라고.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아지더라고. 근데 가끔은 너무 행복하면 또 아파올까봐
이번엔 저의 일부가 된 소중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요. 현실에 치여 잠시 잊고 있었더니 녀석들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9학년 2학기, 중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던 때, 수원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홍제 100일장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저의 마음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대로 글을 쓰러 화성 행궁 광장으로 찾아가 3시간에 걸쳐 글을 썼죠. 때는 2018년 9월 8일, 한창 날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 넓은 광장에 노란색 라디오 부스와 온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이 열리고 있었죠. 온갖 꿈으로 한껏 부푼 저는 한달음에 글을 썼습니다. 으스름한 달빛, 해가 지고 그 빛이 흐릿해질 무렵 바다가 운다. 파동이 일었다. 작고 모난 돌을 수면에 던지자 그 넓은 바다에 물결이 더해졌다. 여름과 겨울 사이 어중간한 시간처럼 오후와 저녁 사이 해가 저물어가는 때의 황혼 같은 존재처럼 어중간한 시간의 지속이 끝나자 바다에 일었던 파동은 이내 소란을 멈추고 고요의 바다로 접어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바다에서 청춘을 고스란히 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때로 모난 돌멩이 2개가 수면에 던져져 서로의 파동을 방해하며 더 큰 파동을 형성하듯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시세우기도 하나 함께하여 간다. 때로 정보의 바다, 그보다 더 거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덕이듯 우리는 사소한 것에 애쓰며 살아간다. 꿈 없이 공부에 목을 매는 청소년들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른 지식을 건지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에 허덕이는 청소년들. 고운 냇물이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네 꿈도 그리 되어야 할 터인데 더 넓은 세상을 품고 우리에게 찾아온 작은 돌멩이들을 깊이 품어주어야 할 터인데 요동치는 파동에 홍수를 불러오는 파도에 몸과 마음을 애써 누이고 그 고단한 흐름에 지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어중간한 시간을 참아 보내면 바다 위의 파동이 잠잠해질 거라는 생각도 맞다나 바다를 보며 마음을 울리는 마음을 다 담는 바다를 보며 더 큰 꿈을 안아보자. 황혼이 들이오는 가을밤 바다를 보며 그 꿈을 깊이 품어보자. 이 시는 제26회 홍제 100일장에서 중등부 장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100일장상에 매우 놀랐고 눈물이 비집고 나오는 것을 차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저의 진짜 감정이 담긴 시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에 매우 감사했죠. 9학년 2학기, 1차 고사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치른 후 제겐 또 글을 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랜만이다. 나의 글들, 나의 일부. 중기 중 마지막 학기인 9학년 2번째 학기. 처음 나간 100일장에서 장원이 되어 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중기 중의 창의성 교육 중 나의 문학적 창의성이 성장했다. 이제 다시 오랜만에 글을 써본다. 나만의 세계에 은닉하여 나만의 글을 나 혼자 음미했다면 이젠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보려고 한다. 그런데 솔직히 좀 많이 무섭다. 나의 글이 다른 이들에게 읽히고 평가되는 것이 두렵고 내 마음과 같은 청소년들이 있을까 모르겠다. 그래도 글을 쓰려 한다. 왜냐면 이게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니까. 이젠 돌이킬 수 없고 나도 글이 무척 좋으니까. 글에 대한 저의 사랑 어찌 말릴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도 글이라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듯 소중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인 글도 좋지만 당신의 감정과 감성을 가득 담은 여러분만의 글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씀 라디오의 유진이었습니다. 쓰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